네, 엄청난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신고가 경신 중인데요.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8거래일째 써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좋은 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과 종목이 필요할지 필승매매 최강 승부사 정종택 위원님 함께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장 정말 강하죠.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이 중간중간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라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예견해 주셨거든요. 자, 지금 이 정도면 고점일지 아니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충분히 이러한 완만한 상승의 기조는 3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신 오늘 시장에서 좀 나오는 속속이 좀 퀄리티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은 강하지만 삼성전자의 독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수는 강하지만 시장 내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150이 아니라 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3월부터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거나 또는 뭐 종전주 부실기업 퇴출로 인해서 좀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면서 코스닥 주요 업종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질까 하니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쪽이 오히려 좀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는 똑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계속적으로 집중한다면 충분히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계좌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코스닥 쪽으로 비중 확대를 말씀 주셨는데 코스닥에 워낙에 다양한 이 섹터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이 상승 랠리에 탑승할 수 있을지 지금 섹터별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오늘 정말 난리예요. 소부장까지 다 같이 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올라가는 IT 부품단 정말 많이 포착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세고 로봇주도 질주하고 또 2차 전지 종목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좀 IT 디바이스 쪽 관련된 전자전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에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닝이 충분히 좀 미래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요 GTC 일정 컨퍼런스에서 좀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불붙는다고 한다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또 반도체주들 좀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갤럭시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모델이죠. S26 사전 예약 개시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월 초에도 중요한 또 일정 중에 하나가 세계 IT 박람회인 MW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양한 기술력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좀 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트래킹 하고요. 좀 면면들을 좀 잘 푼다고 한다면 아직도 좀 매력적인 기업들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 또는 시장에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전혀 관심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3월 달에 굉장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옥석을 잘하셔서 좋은 기업들을 지금 구간에서 잘 담으셔야 된다는 부분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IT 안에서도 특히 디바이스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바이스 종목 궁금하시다면 저희 잠시 뒤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3가지 자리 점검 도와드릴 텐데 펜트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론이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를 일찍이 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169%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그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손을 잡으면서 HBF 쪽으로의 지금 모멘텀이 확
확산되는데 그중에 최고 수혜를 펜토론이 가져갈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세의 시작인 건지 궁금하고요. 10월 30일 SL 공략했거든요. 어제 현대차, 기아 강했다 보니까 SL이 불기둥 뿜으면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했지만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오후장에 연출되네요. 걱정 없이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 들어서 집중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점 터치하고 오늘도 상승하더니 다시 좀 마이너스권으로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바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펜트론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의 HBF, 그러니까 결국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램 쪽을 HBM이라고 한다면 이제 낸드 쪽을 HBF라고 하거든요. 요 표준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가 좀 있었고, 펜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은 보다는 기술적인 대응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좀 말씀 주셨던 뭐 HBF뿐만 아니라 뭐 소캠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쪽에 커버가 가능한 매력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를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적 같은 부분을 좀 얘기 좀 드려보자면 오늘 뭐 상한가 좀 직행했기 때문에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좀 일부 좀 익절을 좀 하시고요. 오늘 양봉의 좀 중심값 라인부터는 다시 한번 또 매수 관점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좀 업사이드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올라타기보다는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눌러줄 때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드릴 기업은 이제 SL인데요. 결국 사실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이런 눌린 구간을 잘 못 버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어제 현대차의 급등 속에서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사이자 로보틱스 연결되는 SL이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제 차 다시 한번 좀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하고요. 지금부터 충분히 좀 현재가 매수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또 전략 얘기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상당히 좀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콜레라 백신 쪽에서 글로벌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연말쯤에는 인도에서 경쟁사가 출형될 수는 있겠지만 생산량만큼은 유바이오로직스를 따라올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좀 유효하다고 좀 보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18,000원 정도까지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바이오주라는 부분들까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 종목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새 종목의 추가 업사이드도 열어두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IT 디바이스 쪽 가져와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실적 마무리를 작년에 잘 끝냈고요.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 EMS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ESS 중으로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올해고요. 특히 뭐 검사 장비 쪽에서 워낙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추가적인 여러 이벤트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그리고 이제 가상혼합 현실 관련된 뭐 VR, AR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검사들 수혜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좀 중요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동사는 자사주를 1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이 좀 본회의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소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올해 좀 이익이 나오면서 소각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좀 편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지난번에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됐다가 요 자리죠. 한 19,500원짜리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충분히 시세가 났었고 거래량 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도 계단식으로 계속 레벨업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정종택 위원님이 가져와 주시는 실적이 좋은 가격이 싼 종목들은 항상 큰 수익을 챙겨주곤 했거든요. 이 종목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까지 도달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